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건설 노동자입니다.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교육차장 김현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윤석열 정권 집권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이후 역대급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은 역대급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재벌 부자 감세로 재정이 모자라고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이 걸려있는 R&D 예산 감축과 복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 국가 부채는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2023년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은 270억 정도 예산을 짜놨었는데 이것을 다 쓰고도 모자라 특별 예비비에서 530억 정도를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 2년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20%대 초중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일이 반노동, 반노조 정책이었습니다. 화물연대를 탄압했고 지지율이 오르자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내몰아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며 건설 자본의 불법 행위는 눈 감아주면서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건설 자본의 불법 행위는 눈 감아주면서 전문 건설협회와 건설노조 간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 협약을 지키라고 집회를 한 건설노조 핵심 간부 37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무죄로 석방되고 문재식 동지와 유창수 동지 2명은 아직 구속 중에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30여 년 동안 투쟁에서 쟁취했던 직접 고용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똥떼기가 근절되고 청년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건설 노조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산재 사망 사고가 50% 이상 대폭 감소했습니다. 정부와 건설 자본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니 건설 노조가 나서서 했을 뿐입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이게 감옥에 가야 할 일입니까? 이러한 건설 노조를 정부가 탄압했고 건설 자본의 불법 행위는 눈 감아주니 지금 건설 자본들은 살판이 났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이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똥떼기가 다시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노조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고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동지들, 오랜만에 이곳 안양역에서 투쟁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한파로 잠시 중단됐던 투쟁 문화제가 4월 달부터 안양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지들 석방을 촉구하면서 석방 문화제로 시작해 송내, 안산, 상록수 그리고 수원역을 시작으로 이곳 안양역에서 오늘 25번째 투쟁 문화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지들, 그러면은 먼저 민중거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 해방을 위해 싸우시다 희생되신 선배 열사 동지들, 그리고 건설 현장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문제식 유창수 동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노동자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투쟁! 투쟁!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내 인생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자리 앉기에 앞서 구호 하나 하고 앉겠습니다. 건설노조 단결투쟁 생존권을 사수하자.
건설 노조 단결 투쟁 결사 투쟁.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투쟁 문화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가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중부지부 라일하 의장님과 김한수 사무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당 늦은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맺힌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부사대 몰아쳐 덮어버리고 하나 되어 나간다.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뿐이다. 전의 산맥 넘고 넘어 망치되어 죽창되어 적들의 총칼 가로막아도 우리는 깊이 구하리라. 거짓 선전 분열에 덮어버리고 하나 되어 나간다.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마침내 파리로 자유와 평등 대방의 자, 그럼 오늘 투쟁문화제 여는 발언으로 우리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김호중 지부장 동지를 모시고 여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뵀었는데 이렇게 또 거리에서 뵙게 되니까 또 새롭습니다. 제가 좀 문명의 문명의 뭐 이렇게 혜택을 좀 보려고 처음으로 한번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해볼까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 뭐 길을 오가고 계시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짓는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1년간 얼마나 혹독하게 탄압을 받았는가 라는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양역에서 모여서 투쟁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자가 항상 칼날이 매달려 있듯이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 과연 이자가 권력자로서 주의를 조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을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검사장 인사를 통해서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병은 우리 국민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또래의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개 사병이 장군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행위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덮으려고 대통령실이 온갖 수작을 부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대통령은 한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범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지난 1년간 우리 건설노조는 윤석열이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건설노조를 조합원을 쓰는지 파악하고 다녔고,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 찾아와서 건설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고용 강요를 하고 있는지 건설 회사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돌아다녔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마다 프랜카드를 붙여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면서 정말 불법 행위인 불법 하도급은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1년간 버텨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더욱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버젓이 이야기합니다. 건설노조가 찾아갔는데 하도급 받으라고 합니다. 건설노조가 찾아갔는데 18,000원에 하라느니 19,000원에 하라느니 이딴 잡소리를 우리에게 버젓이 하고 있고, 이곳을 신고해도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그리고 불법 고용하면 좀 어쩌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불법 고용하지 않고서 건설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받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를 쫓아가도, 법무부를 쫓아가도, 경찰을 쫓아가도 누구 제대로 단속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이런 조건 속에서 결국은 임금이 깎였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어떻게 임금이 깎였습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건 더하네. 오늘 마이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거는 이놈도 이 썩어 빠진 윤석열 밑에서 너무 어렵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임금이 깎이고 조합원이란 이유로 부당해고당하고 배제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투쟁문화제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리고 노래하고 하다못해 소리라도 지르는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해왔고, 우리는 앞으로 하십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동지들과 함께 안양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서 힘차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결국은 다모클레스의 칼이 끊어져서 윤석열의 대가리에 꽂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권력자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비참한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 우리 동지가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투쟁을, 그리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문재식 동지와 유창수 동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만 외치지만 결국은 국민 안양 시민이 함께 외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서 우리가 먼저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그리고 안양 시민도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그래서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그 투쟁 힘차게 함께 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힘찬 여름 발언을 해주신 우리 김호중 지부장 동지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현장 관계자로부터 정말 이거 웃어야 될지 웃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복과라는 그 정보관이 현장에 와서 현장에 건설노조 조합원들 일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 한 거 없냐? 라고 하면서 신고를 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5월 말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지금 단속하고 있죠? 10월까지랍니다. 저는 5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거 웃어야 될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 노동자 동지들, 건설노조 동지들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우리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이 고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지 격려 및 지지 발언을 해주실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민주노총 중부지부 라힐하 의장님을 모시고 힘찬 우리 지지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동지. 이게 배터리가 좀 약한 거죠? 예, 큰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부지부 의장 나일합니다. 다시 한번 투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쟁! 우리 중서부 지부장 김호중 지부장 동지께서 너무나도 정당하고 또 힘찬 발언, 옳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윤석열 정권 지금 진실은 없고 남탓만 하고 거짓말을 잃을 수 없는 이 대통령을 보면서 이제는 기대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정당한 생존권과 우리의 노동 기본권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쟁취로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새롭습니다. 동지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정권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치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 약자들을 엄청나게 보호할 것처럼 또 허언을 했습니다. 그자의 입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자의 입에서 22년도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의 요구가 불법화되었고 그들을 구속했습니다. 그해 11월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어떤 탄압을 가했습니까?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IT 업종의 우리 젊은 노동자들에게 48시간의 노동시간도 인정치 않고 69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을 어떻게 하면 강제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정부입니다. 또한 여기에 앉아 계신 동지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물과 인프라들을 짓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현장에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사회를 가장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대우는 못할 망정, 그리고 노동의 삶의 기로 앞에 선 현장을 안전하고 생명이 보장되는 일터로 만드는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가 마치 불법인 양 그들은 수사와 구속으로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왔습니다. 맞지요? 저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전신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 탄압에 의해서 공무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12년 만에 안양시에 복직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노동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경찰 공무원들 이제 직협도 만들어졌고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눈 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따져보고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노조를 하면서 몇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제대로 선다면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바로 서고 고쳐질 텐데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이제 건설 노동자들도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성과들을 쟁취해 나갑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호중 지부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당연히 생존권을 위해서 구직이 필요한데 정말 이 부분을 누가 회방을 놓고 있습니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대통령부터 나서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에 국회의원에게 시의원에게 당당하게 니들이 불법이라고 말한 것들,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구직 그리고 노동 조건 제대로 고치고 관철시키도록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는 이번에 중부지부 의장에 도전하면서 몇 가지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1과제는 우리 여기에 계신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현장에 제대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이 여건 만드는 것이 저의 중부지부 의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저희 2009년도에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서 노조 사수투쟁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어느 누구도 우리 노조를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조합원들이 15만의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권의 탄압을 이겨내고 지금은 당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지들, 저는 이러한 탄압 반드시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동지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 이제는 함께 합시다. 저는 얼마 전에 다른 나라를 잠깐 교육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도 이라 하는 그런 유사한 나라였습니다. 직업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의사의 월급이나 건설 노동자의 월급이나 비슷합니다. 서로들 같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 노조에서 수십 년간 피땀 흘려서 단협을 통해서 노동 현장을 천대시하고 3D 업종으로 불편해했던 그 산업 현장을 이제 청년들이 찾아오는 일터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입니까? 아까 지부장 동지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 건설 노조 현장에 있는 동지들 아닙니까? 지요. 젊은이들이 함께 일터로 생존 그리고 그들의 희망을 걸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선 안전해야 되고 또 누구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 조건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함께 그 현장에 와서 일하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들어주지 않지요. 우리 스스로 요구하고 당당하게 쟁취해 나갑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오늘 안양역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시고 쉬지도 못하고 오늘 와서 여기에서 투쟁을 하지만 결국 동지들의 투쟁이 우리 건설 현장의 안전과 노동 조건이 지켜지는 좋은 일터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투쟁 아니겠습니까? 지부장 동지 함께 하십시다. 이제는 안양역이 아니라 앞으로 안양시청, 광명시청, 군포시청 앞에서 당당하게 단체장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네, 힘차게 지지 발언을 해주신 우리 라일하 의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어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은 노동 3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에 정확히 헌법 제33조 1항에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헌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선진국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우리 힘차게 단결해서 끝까지 싸웁시다, 동지들. 자, 이번 순서는 문화 공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문화제 25회차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제일 소중한 분을 오늘은 특별히 모셨습니다. 동지들 누굴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입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오늘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가수가 되어서 멋진 문화 공연을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불나비 어때요? 불나비. 불나비 한번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가수라고 생각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옆에 의자 풍선을 들고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불나비 오늘의 이 고통이 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불나비 오 자유야 오 기쁨이야 오 평등이야 오 평화야 내 마음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여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오 자유야 오 기쁨이야 오 평등이야 오 평화야 내 마음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야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는 오해란 가수님이 날짜를 착각했다고 합니다. 6월 달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신 불나비를 불러봤습니다.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부가 건설 노조를 탄압하고 나서 건설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나? 건설 노동자로서 실제로 건설 현장에 일하면서 이 열악한 건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발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첫 번째,
강동진 조합원 동지를 모시고 힘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지들.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떨리는데, 그냥 감안하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중서부지부 임재영 팀 조합원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19년도부터 이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32살입니다. 이제 횟수로 6년이 됐는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현장에서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년도의 기능공 임금이랑 지금 임금이랑 차이가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기능공 임금이 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3만 원, 4만 원 오른 거면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세 가지 이제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들이 일하는 노동자의 기준으로 임금 하락이 있죠. 임금 하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강도 노동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안전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느끼는 거는 그 세 가지인데, 작년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제 탄압이 제대로 시작되면서 지금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이제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이제 건설 현장이 막 무너진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가 느끼는 건, 그 중에 이제 하나로서는 이제 건설 현장에 노동조합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건설 현장 쪽에서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탄압을 하면서 이제 노동조합을 쫓아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불법 노동자를 많이 쓰고 똥째기도 많이 하면서 자재를 떼먹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지금 특별하게 뭐 써놓은 거랑 뭐 준비한 거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는데 좀 떨려도 잘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뭐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존권을 위해서 여기 안양역 앞에서 이러고 이렇게 투쟁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고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이제 같은 노동자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건설노조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잘한 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윤 정권은 지금 노동조합을 때려잡고 청년 노동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지금 저희 지부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능학교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청년들 많이 모집해서 한다 하고 열심히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데, 탄압이 시작되기 전에도 거기에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저처럼 버티는 사람이 5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입하기는 쉬운데 안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는 말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3D 업종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던 게, 외국이나 독일 이런 데 가면은 건설 노동자들은 일하고 퇴근하면은 양복 입고 레스토랑 간다, 이런 얘기 그때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그게 아니죠. 아무래도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죠.
공부 안 하면 한다 이런 걸로 많이 인식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들어오기 전에 저도 5개월을 놀았습니다. 5개월을 뭐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더 이제 많이 일을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윤정부는 지금 이제 뭐 지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윤석열을 보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특검을 거부하면은 범인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특검을 굉장히 많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노동조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탄압이 없었을 때도 버티는 사람이 50%도 안 되는데 탄압이 있고 나서 저도 거기에서 이제 하고 현장을 들어갔지만 그때 이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연락을 하면은 이제 다 그만뒀다고 하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현실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5개월을 쉬면서 아예 놀진 않았지만 돈이 필요하니까 뭐 일반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버티고 버텨서 다시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들죠. 아무래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도 이제 청년 노동자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이제 좀 버티고 들어오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 중에 그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이제 해보라고 권유를 한번 해봤는데 아침에 그거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회사원들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지만 저희는 7시부터 5시가 고정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시간만 계산해도 10시간이 됩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아무래도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6시, 9시랑 7시, 9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생각보다. 집에 가서 5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6시가 좀 넘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뭐 4시, 4시 반 일어나고 좀 집이 가까우시다 하면은 5시에 일어나시는데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한 10시에는 자야 되는데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이제 지부에서 노동조합에서 청년들 그래도 이제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탄압이 시작되고 다 떠나가고 사실상은 거의 없는 게 이제 현실이죠. 이제 어느 뭐 조직이나 뭐 일터나 마찬가지겠지만 고인물이 있으면 썩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세대로 말하면 이제 유비라고 하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고인물을 이제 정화하고 이제 계속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팀만 하더라도 저보다 이제 그 다음으로 어리신 분이 72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뭐 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제가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에서 이제 보는 시간은 굉장히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느낀 걸로만 얘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네, 힘찬 발언을 해주신 우리 강동진 동지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5,200만 국민이 사기를 당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 와서 곰곰이 해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대통령 한 게 아니고 자기 식구, 처갓집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했지 않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더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할지 암담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쟁 발언입니다. 우리 경기 중소부건설지부 이 조직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장성문 동지를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기 중소부건설지부 이 조직위원회 위원장 장성문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쟁! 양역에서 한 2달 만에 문화제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설 노동자도 문화제를 이렇게 훌륭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자리 감소로 인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과 하나가 뭐였죠? 임금 하락에 의한 그 고통 이런 것을 주제로 좀 발언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공안 탄압으로 작년에 우리 이 조직위원회에 1월 달에 1,7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건설 현장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엊그제 한 팀이 더 김진희 지대장 팀이 나오고 현재 80명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분의 1이 넘게 저희 조합원들이 줄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명 넘게 같이 있던 동지들이 다 어디로 일반 팀이고 뿔뿔이 흩어지고 아니면 대만 와서 집에서 쉬든지 이런 현실입니다. 다 떠나고 20명 동지가 다 떠나고 한 명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도 작년에 윤석열이가 공안 탄압을 250일을 집중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해 4월 22일부터 10월달까지 약 200일 가까이 또 건설 현장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연중 행사도 아니고 연례 행사도 아니고 이놈이 재미를 어디서 이상하게 보고 와서는 건설 노조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놈 반드시 3년은 깁니다. 반드시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끌어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 빠르게 임금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하루 일당이 하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공사를 수주할 때는 분명히 기능공단가 최고의 기능공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 임금을 공사 대금을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고무줄도 아니고 엿가락줄도 아닌데 왜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동지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임금 하락으로 인한 그 수많은 돈을 누군가는 가지고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막대한 건설 자본들은 이렇듯 윤석열의 비호 아래 누워서 돈을 자기 백속으로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윤석열이는 알고서 건설 현장, 건설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면 무식한 새끼고 알고서도 하면은 저런 놈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설국입니다. 윤석열이가 왜 빨리 내려와야 되는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뜬금없이 무슨 노동법원이라는 것을 뭘 만든다고 뭐 뉴스에서 봤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우리 건설노조가 민주노총이 그렇게 주장했던 노랑봉투 부분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노동법원을 설립하라고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법보다도 더 불합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정책을 뜬금없이 토론도 없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또 한 가지는 의대 증원도 토론 하나 없이 뜬금없이 밑에서 야,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냐 하니까 뭐 2,0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2,000명으로 밀어붙여봐. 건설노조 때려잡듯이 한번 의사들도 때려잡아봐 하다가 지금 목에 콱 얹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간호법을 거부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병원들을 떠나고 나니까 다급해지니까 그때 거부권을 했던 간호법에 거기 간호사들이 의사에 준하는 어떤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슬그머니 거부권을 했던 그것을 간호사들인데 허용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슨 대한민국을, 법을 구멍가게 다루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놈, 이런 놈 계속 대통령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것은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김건희고 대왕대리가처럼 수련첨정하듯 우리 대한민국이 김건희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최상병 사건, 제가 알기로 윤건희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참 윤건희고요. 제가 1년 전에 인권토건 투쟁할 때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세로 1위가 김건희이고 2위가 한동훈이고 3위가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점점 그 말이 유언비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거부하다가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멍카랭가는 자기 대가리 분명히 찍히는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그날이 대가리, 윤석열 대가리에 칼 찍힐 때까지 투쟁합시다. 동지 여러분, 같이 합시다.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투쟁 발언해 주신 우리 장성문 동지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신문 기자가 대통령실에서 신문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신문에 대통령 얼굴이 이마하고 턱이 좀 잘려서 실렸었나 봐요. 어느 신문에. 그거를 왜 그렇게 이미지 안 좋게 편집을 해서 신문을 내보냈냐. 이렇게 신문 기자한테 직접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야당 대표 사진은 이미지가 아주 좋게 또 나왔었나 봐요. 또 그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하는 말, 출근길이었었나 봐요. 전철 안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철 아니라 따질 수도 없고 조용히 그냥 전화를 끊고 나서 여기가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 세상이 아닌가, 잠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대통령실, 대통령 정말 웃기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동지들 맞죠? 우리 끝까지 다 함께 단결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냅시다. 동지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우리 함께 다 같이 가자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겠는데요. 노래가 마치면은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을 겁니다. 아셨죠? 예, 가지 마시고 노래 가자 우리 이 길을 방송 주세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고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다 같이 풍선을 터뜨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 번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앞으로 오셔서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